4년에 한 번 지구가 멈춥니다. 80억 인구 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의 공을 바라보고 하나의 순간에 함께 숨을 죽입니다. 종교도 언어도 국경도 이 순간만큼은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스포츠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축제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인생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바로 FIFA 월드컵입니다. 1930년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이 대회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시청하는 단일 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 96년의 역사 속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트로피가 도둑 맞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경기가 열리고 한 사람의 발끝에서 나라 전체가 울고 웃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월드컵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나라들이 정상에 올랐는지, 그 우승의 상징인 트로피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각 대회를 수놓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96년에 걸친 축구의 대서사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줄리메의 꿈, 월드컵은 왜 시작되었나? 이야기는 20세기 초 유럽의 한 축구 행정가로부터 시작됩니다. 프랑스인 줄리메, 훗날 사람들은 그를 월드컵의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축구 무대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축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만 출전할 수 있었고 개최지도 매번 유럽 위주로 정해졌습니다. 이미 프로리그가 자리를 잡아가던 유럽과 남미의 축구 강국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 무대였습니다. 진짜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리지 않고 세계 최고를 다투는 대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1904년 프랑스와 벨기에 등 7개국이 모여 국제축구연맹, 즉 FIFA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21년 프랑스 축구협회장이던 줄리메가 세 번째 FIFA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세계대회 창설을 추진합니다. 그는 축구가 특정 계급이나 특정 대륙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진정한 세계인의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28년 FIFA 총회는 마침내 독자적인 월드 챔피언십 개최를 승인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열 것인가였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가 개최를 희망했지만 최종적으로 낙점된 나라는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우루과이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루과이는 1924년과 1928년 올림픽 축구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당대 세계 최강팀이었습니다. 게다가 1930년은 우루과이가 헌법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여기에 파격적인 제한을 더했습니다. 참가국 선수단의 왕복 여비와 숙박비 전액을 우루과이가 부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기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축구 강국들은 선수단을 배에 태워보름 가까이 항해를 시켜야 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벨기에,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정도만이 먼 여정을 감수하고 출전을 결정했고 잉글랜드를 비롯한 상당수 유럽 국가는 불참을 선택했습니다. 1930년 7월 13일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마침내 역사적인 첫 경기의 휘슬이 울립니다. 개최국 우루과이를 포함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미국, 프랑스, 벨기에, 루마니아 등 13개국이 참가한 이 대회가 바로 제1회 FIFA 월드컵이었습니다. 지금은 100개국 넘는 나라가 예선을 치르는 대회가 이 소박한 출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결승전에서는 개최국 우루과이가 이웃나라이자 숙적인 아르헨티나를 4대2로 꺾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챔피언이라는 영예를 차지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거리는 밤새 축제로 물들었고 이날은 오늘날까지도 우루과이 축구 역사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줄리메가 품었던 꿈, 세계인의 축구대회는 이렇게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훗날 대회 최초의 우승 트로피에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2장 두 번째, 세 번째 대회와 다가오는 전운. 1934년 두 번째 월드컵은 이탈리아에서 열립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월드컵을 국가의 위신을 세계에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개최국 이탈리아는 실제로 결승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연장전 끝에 2대1로 꺾고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1938년 세 번째 대회는 프랑스에서 열렸고 이탈리아가 헝가리를 4대2로 완파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합니다. 이는 이후 브라질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축구계의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는 축구를 즐길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원래대로라면 1942년과 1946년에도 월드컵이 열렸어야 했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 번의 대회는 그대로 취소되고 맙니다. 월드컵 역사에 12년이라는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3장 전쟁이 앗아간 시간, 그리고 마라카낭의 비극. 1950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월드컵은 브라질에서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브라질은 이 대회를 위해 무려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인 마라카낭 스타디움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너먼트 결승전 없이 상위 4개국이 리그전을 벌여 최종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브라질은 마지막 경기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확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0만 명에 가까운 자국 관중 앞에서 브라질 국민 전체가 우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우루과이가 후반전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2대1로 승리했고 브라질은 자국에서, 그것도 세계 최대 인파 앞에서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마라카낭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축구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충격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브라질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뼈아픈 패배는 역설적으로 브라질 축구의 대전환점이 됩니다. 브라질은 이날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후 세계 최강 축구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4장 베른의 기적과 축구 황제의 탄생. 1954년 스위스 대회에서는 또 하나의 전설이 탄생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으로 꼽히던 헝가리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서독을 8대3으로 대파하는 등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결승까지 순항했습니다. 그러나 결승에서 서독은 2골을 먼저 내주고도 극적으로 따라붙어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이변은 베른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독일 스포츠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전쟁 패전국이던 서독 국민들에게 이 우승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를 넘어 국가 재건의 상징이자 정신적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스웨덴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축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집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17살 소년 펠레였습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결승골을 포함해 맹활약을 펼치며 브라질의 첫 월드컵 우승을 안겼습니다. 10대 소년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정상에 오른 이 사건은 이후 축구 역사에 다시 없을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962년 칠레 대회에서도 브라질은 정상을 지키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합니다. 펠레는 부상으로 대회 초반 이탈했지만 가린샤를 비롯한 동료들이 그 공백을 훌륭히 메우며 브라질 축구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5장 잉글랜드의 영광과 줄리 맥컵의 마지막 여정. 1966년 월드컵은 축구의 종주국 잉글랜드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대회 개막을 얼마 앞두고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런던에서 전시 중이던 우승 트로피, 줄리 맥컵이 감쪽같이 도난당한 것입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트로피를 되찾은 것은 다름 아닌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런던의 한 남성이 자신의 애견 피클스와 산책을 나갔다가 개가 정원 덤불 속에서 신문지에 쌓인 트로피를 발견하면서 사건은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황당하면서도 유명한 뒷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대회에서 개최국 잉글랜드는 서독을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4대2로 승리하며 자국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립니다. 이날의 우승은 지금까지도 잉글랜드 축구의 유일한 월드컵 정상 정복으로 남아있습니다. 1970년 멕시코에서 열린 대회는 또 한 번 펠레의 시대를 완성하는 무대가 됩니다.
브라질은 이탈리아를 4대1로 대파하며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대회 규정상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데 최초로 우승 트로피인 줄리메컵을 3회 우승국인 브라질이 영구히 소유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줄리메의 이름을 딴 이 트로피는 이렇게 자신의 여정을 마치고 브라질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됩니다. 6장 토탈 사커와 새로운 트로피의 시대. 줄리메컵이 브라질로 떠난 이상 새로운 우승 트로피가 필요했습니다. 1974년 서독 대회부터는 이탈리아 조각가 실비오 가차니가가 디자인한 새로운 트로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FIFA 월드컵 트로피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요한 크루이프를 앞세운 네덜란드의 토탈 사커가 전 세계 축구팬을 매료시켰습니다. 선수 전원이 공격과 수비를 유기적으로 오가는 이 혁신적인 전술은 축구 전술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트로피는 개최국 서독의 몫이었습니다. 서독은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2대1로 꺾고 자국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트로피의 첫 주인이 됩니다. 1978년 대회는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열립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군사 정권이 집권하던 시기로 대회 개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기장 안에서는 순수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연장 접전 끝에 3대1로 꺾고 자국에서 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아르헨티나 전역이 축제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7장 신의 손에서 세기의 골까지 마라도나의 시대. 1982년 스페인 대회에서는 이탈리아가 서독을 3대1로 꺾고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브라질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더 많은 화제를 남긴 것은 조별리그에서 벌어진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유리한 스코어가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양 팀이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후 희혼의 치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았고 결국 FIFA는 이듬해부터 조별리그 마지막 라운드 전 경기를 동시에 킥오프하도록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 멕시코 대회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요약되는 대회였습니다. 바로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8강전, 마라도나는 점프 헤딩 경합 상황에서 손을 이용해 골을 넣었지만 심판은 이를 정상골로 인정합니다. 경기 후 마라도나는 이 골을 두고 조금은 신의 손, 조금은 마라도나의 머리로 넣은 골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이 장면은 신의 손 사건으로 축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경기, 불과 4분 뒤 마라도나는 자책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은 뒤 잉글랜드 선수 5명을 연달아 제치고 골키퍼까지 제친 뒤 골망을 흔든 이 장면은 이후 국제축구연맹 투표에서 20세기 최고의 골 이른바 세기의 골로 선정됩니다. 한 경기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골과 가장 위대한 골이 동시에 터진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대회에서 서독을 3대2로 꺾고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1990년 이탈리아 대회는 정반대의 결말을 맞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에서 다시 서독과 맞붙었지만 이번에는 1대0으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칩니다. 이 결승전은 역대 월드컵 결승 중 가장 많은 퇴장이 나온 경기로도 유명한데 거친 몸싸움과 과열된 분위기 속에 양팀 선수가 퇴장당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8장 승부차기의 비극과 새로운 챔피언들. 1994년 월드컵은 처음으로 축구 불모지나 다름없던 미국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승부차기라는 축구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결승전은 0대0으로 연장까지 마쳤고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의 에이스 로베르토 바조가 실축하며 브라질이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떨군 바조의 모습은 승리의 환희 이상으로 강렬하게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수비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가 자책골을 넣으며 팀이 조기 탈락했는데 귀국 후 그는 괴한의 총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스포츠에 걸린 사람들의 광적인 열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축구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는 개최국 프랑스가 지네딘 지단의 맹활약을 앞세워 브라질을 3대0으로 완파하고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지단은 결승에서만 2골을 넣으며 프랑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2002년에는 사상 최초로 두 나라,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대회가 열립니다. 개최국 대한민국은 예상을 뒤엎고 4강까지 진출하는 신화를 쓰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승에서는 브라질이 독일을 2대0으로 꺾고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최다 우승국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2006년 독일 대회는 지단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자됩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될 만큼 맹활약하던 그는 정작 결승전 연장전에서 상대 선수와의 말다툼 끝에 박치기를 하며 퇴장당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남깁니다. 지단이 빠진 프랑스는 결국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에 패했고 이탈리아가 통산 4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지단의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가 이런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축구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9장 대서양을 오간 트로피, 남미와 유럽의 엎치락 뒤치락. 2010년 월드컵은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립니다. 요란한 나팔 소리를 내는 응원도구 부부젤라가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이 대회에서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꺾고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스페인 축구의 황금 세대가 완성한 이 우승은 이후 스페인 축구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는 개최국 브라질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준결승에서 브라질은 독일에 무려 1대7로 대패하는데 이는 월드컵 역사상 준결승에서 나온 최다 점수차 패배로 남아있습니다. 이날의 충격은 미네이랑의 비극이라 불리며 1950년 마라카낭의 비극에 버금가는 브라질 축구사의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결승에서는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꺾고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는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4대2로 꺾고 통산 2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대회에서 19살의 킬리안 음바페가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 대회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 도입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대회는 사상 최초로 겨울에 그리고 사상 최초로 중동 지역인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리오넬 메시의 대관식으로 기록됩니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에서 음바페의 해트트릭에 힘입은 프랑스와 3대3의 명승부를 펼친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오랫동안 월드컵 우승과 인연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메시는 이 우승으로 커리어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며 많은 이들에게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릴 자격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장 2026년 새로운 역사가 쓰이다. 그리고 2026년 월드컵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함께 개최한 역사상 최초의 세계국 공동 개최 대회였습니다. 참가국 규모도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크게 확대되며 월드컵은 명실상부 가장 많은 나라가 함께하는 지구촌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멕시코는 1970년, 1986년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나 월드컵을 개최하며 월드컵 최다 개최국이라는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한 달여의 열전 끝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마주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2010년 이후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는 스페인의 대결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경기장에서 열린 이 결승전은 정규 시간 90분 동안 단 한 골도 나오지 않는 팽팽한 접전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흐름이 흔들렸고 결국 연장 후반 스페인의 페란 토레스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이 골로 스페인은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무려 16년 만에 두 번째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새로운 별 하나를 유니폼에 새기게 된 스페인은 이로써 통산 2회 우승국이 되었습니다. 96년의 역사 속에서 월드컵은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챔피언과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내며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장 트로피 이야기, 줄리메컵부터 오늘의 황금 트로피까지.
월드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승의 상징, 트로피입니다. 최초의 트로피는 대회 창설자의 이름을 딴 줄리메컵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도금된 이 트로피는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 니케가 팔각형 컵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약 35cm, 무게는 약 3.8kg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는 파란만장한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직전 도난당했다가 개 한 마리 덕분에 극적으로 되찾았고 1970년 브라질의 3회 우승과 함께 영구히 브라질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한 번 더 반전을 맞습니다. 198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축구협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줄리메컵이 다시 도난당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내 되찾지 못했고 훗날 범인들이 트로피를 녹여 금괴로 처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역사적인 트로피는 안타깝게도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줄리메컵이 브라질로 영구 귀속된 뒤 1974년 대회부터는 새로운 트로피가 필요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 실비오 가차니가가 디자인한 이 새로운 트로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결승전 시상식에서 보는 FIFA 월드컵 트로피입니다. 순금으로 제작된 이 트로피는 지구를 떠받치듯 솟아오르는 두 개의 인체 형상을 형상화했으며 높이 36.5cm, 무게 약 6.1kg에 이릅니다. 이 트로피에는 줄리메컵과는 다른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우승하더라도 이 트로피 자체는 영구히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승국은 대회가 끝난 뒤 실물 트로피 대신 도금된 복제품을 기념으로 받아 보관하고 진품은 다시 FIFA로 반납되어 다음 대회를 기다립니다. 트로피 밑면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우승국 이름이 차례로 새겨져 있어 그 자체로 월드컵의 역사를 새긴 하나의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0년 13개국이 배를 타고 몬테비데오로 향하던 소박한 출발에서 시작해 이제는 48개국 수백 명의 선수가 지구 곳곳에서 겨루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가 되기까지 96년. 그 시간 동안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멈춰 서기도 했고 한국과의 자긍심을 세우는 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신의 손과 세기의 고리 한 경기에서 공존하는 인간 드라마의 결정체이기도 했습니다. 펠레의 시대, 마라도나의 시대, 그리고 메시의 시대를 거쳐 온 이 대회는 2026년 새로운 별을 단 스페인과 함께 또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4년 뒤 2030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하는 새로운 월드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첫 대회가 열린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다음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